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직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2026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AI가 동료가 아니라 대체자로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차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업무 시간의 최대 30%가 자동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 노동을 넘어 전문직 업무까지 포함된 수치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근간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산업혁명 때 일자리 구조가 바뀌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AI는 그것을 8년 안에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응할 시간이 10분의 1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닙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부의 재편,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AI가 처음 위협한 건 단순 반복 업무였습니다. 공장 라인, 콜센터, 데이터 입력. 우리는 그 정도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GPT-4 출시 이후 불과 18개월 만에 미국 내 화이트 칼라 일자리 공고가 14% 감소했습니다. 회계사, 법률 보조원, 컨텐츠 작성자, 주니어 개발자까지 소위 안전하다고 불리던 직종들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AI는 공장의 1층만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직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골드만삭스는 2024년 보고서에서 AI가 향후 10년간 전 세계 GDP의 7%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약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까요? 부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AI 양극화는 기존 양극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존 양극화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양극화는 AI를 다루는 자와 AI에 대체되는 자의 싸움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거든요. 2023년 스탠퍼드 AI 인덱스에 따르면 AI 관련 기술을 보유한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은 5년간 42% 상승했습니다. 반면 AI 대체 위험군 하위 30%의 실질 임금은 같은 기간 오히려 3% 하락했습니다. 42% 상승과 3% 하락. 이 두 숫자 사이의 거리가 앞으로 5년 안에 더 벌어집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 안에서 어떤 칸에 타느냐에 따라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요.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이 충격을 받을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중 약 341만 개, 즉 전체의 12%가 AI에 의한 대체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자동화 잠재력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권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0%대에 육박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수출과 대기업 중심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AI 자동화의 가장 취약한 형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한다고 자부해온 것들, 정밀함, 반복 가능한 고품질 작업, 이것들이 AI가 가장 잘하는 것들과 정확히 겹칩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목표로 AI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공정에서는 AI가 모니터링을 대체하면서 신규 채용 규모가 과거보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조용한 감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한 감축. 이것이 지금 한국 산업 현장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IBM은 2023년 HR 부서 인력의 30%를 AI로 대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앨런 앤 오베리는 AI 계약 검토 도구인 합의 도입 후 특정 업무의 효율성이 40% 이상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형 로펌들은 이제 단순 리서치를 수행할 주니어보다 AI를 다룰 줄 아는 숙련된 인재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니어를 뽑지 않는다는 게 왜 무서운 걸까요? 우리가 경력을 쌓는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신입으로 들어가서 반복 업무를 통해 배우고 점차 올라갑니다. 그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없어진 겁니다. 사다리가 있어도 올라탈 발판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신호는 분명합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규모는 2019년 대비 61% 줄었습니다. 은행 창구가 줄고 AI 상담이 늘고 그 자리에 사람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안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뀔 뿐이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022년 초 약 7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4천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1위에 등극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시가총액이 6배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AI 인프라에 돈이 몰리는 속도를 보세요. 2024년 글로벌 AI 민간 투자 규모만 해도 약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육 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130조 원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는지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상위 5개 AI 기업이 전체 AI 투자 수익의 72%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28%를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올라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격은 앞으로 매년 2배씩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걸 피부로 못 느낄까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경제학에서 삶은 개구리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천천히 오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AI 대체는 지금 딱 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한 번에 1000명이 해고되는 게 아니라 매달 조용히 10명씩 채용이 줄어드는 방식으로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쉬었음, 인구, 즉 구직 자체를 포기한 청년이 2024년 기준 4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통계가 현실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수온이 올라가는 걸 모르는 채로 우리는 지금 그 물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수온이 임계점을 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흐름 속에서 오히려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링크드인이 발표한 2024년 급성장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5개 직무 중 상당수가 5년 전에는 생소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 기반의 새로운 역할들입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감사자, 데이터 큐레이터. 이 직종들의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아까 그 숫자 기억하시죠? AI 대체 위험군의 임금이 3% 하락하는 동안 AI 활용 상위군은 42%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2%는 평균입니다. 새로 생긴 AI 연계 직종의 임금 상승률은 그 2배인 80%를 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닙니다. 판 자체가 새로 짜이고 있는 겁니다. 낡은 판에서 버티는 사람과 새 판의 규칙을 먼저 익히는 사람. 이 두 그룹의 운명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그렇다면 새 판의 규칙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말을 쥐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판의 규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맥킨지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는 역량은 코딩 능력도 데이터 분석도 아닙니다.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AI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속도가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아직 인간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요리사입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 조절하고 플레이팅까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손님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맛에서 감동을 받는지를 읽어내는 건 여전히 사람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뉴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량은 특정 학과 출신이나 특정 직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케터도, 회계사도, 간호사도, 교사도 모두 적용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매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일 중에서 AI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부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막연하게 AI를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번째 전환은 소비자에서 설계자로의 이동입니다. 챗GPT를 쓰는 사람은 이미 수억 명입니다. 그런데 챗GPT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같은 도구를 써도 결과의 질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건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환은 깊이에서 연결로의 이동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 살아남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군은 2가지 이상의 영역을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료 지식과 데이터 분석을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 법률 감각과 AI 프롬프트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교차점에 있는 인재의 몸값은 각 분야 단독 전문가보다 평균 2.3배 높습니다. 세 번째 전환은 결과물에서 판단력으로의 이동입니다. AI가 보고서를 쓰고 코드를 짜고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에 결과물 자체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반면 그 결과물이 옳은지, 쓸만한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의 가치는 오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AI의 출력물을 검수하는 편집장의 눈입니다. 이 세 가지 전환은 거창한 자격증이나 학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향 전환입니다. 문제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전환의 속도에 압도당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2023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AI 도입 초기에 가장 빠르게 도구를 채택한 기업의 18개월 후 성과는 오히려 중간 속도로 도입한 기업보다 낮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속도에만 집중하다가 자기 조직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 직후 100m 달리기 속도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1km는 1등입니다. 그런데 5km 지점에서 쓰러집니다. AI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많은 AI 툴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깊이 통합한 사람이 2026년 이후를 가져갑니다. 판단 기준은 이렇게 세우세요. 내가 지금 쓰는 AI 도구가 내일의 핵심 판단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핵심 판단을 대신하고 있는가? 전자라면 올바른 방향입니다. 후자라면 지금 당장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AI 전환 시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60%가 2027년 이전에 대대적인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매일 꾸준한 학습 리듬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40분입니다. 이건 출퇴근 시간에 팟캐스트 하나를 듣는 것과 같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그 시간을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 습관이 2026년 이후에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점은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직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 중 하나를 골라서 그 작업을 AI로 처리해보는 겁니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시행착오 자체가 이미 남들보다 앞서가는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은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오래가는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AI 리터러시 격차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산업화 시대에 완전히 뒤처졌듯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디지털 경제에서 사실상 참여 자격을 잃게 됩니다. MIT와 BCG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를 숙련되게 활용하는 그룹은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업무 수행 속도가 25% 빠르고 결과물의 품질은 40%나 더 높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여 전체 성과에서는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40%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회사, 같은 팀, 같은 연차인데 한 사람은 AI를 활용해 남들보다 40%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25% 더 빠르게 내놓습니다. 상사 입장에서 누구를 먼저 승진시키고 누구를 먼저 내보낼지는 계산이 필요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더 깊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다시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복리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매달 그 간격이 넓어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100년 전 전기가 처음 공장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도태된 건 기계를 거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기를 쓰되 자기 일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닙니다. 일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재정에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일이 가치 있는지, 어떤 능력이 희소한지, 어떤 판단이 돈이 되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이 동시에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리스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배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가 2024년 말 발표한 경고는 다릅니다. AI 툴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인지 위탁 현상이 실제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AI를 쓸수록 사고력이 높아지는 사람과 AI에 기대다가 판단력이 무뎌지는 사람. 이 두 그룹이 앞으로의 진짜 양극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AI를 쓴 뒤 내 생각이 더 선명해졌는가? 아니면 더 흐릿해졌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출발선에서의 위치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마치 매일 아침 먹는 식사와 같습니다. 오늘 한 끼를 잘 챙겨 먹는다고 당장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매일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년 뒤 혈액검사 결과에서 숫자로 나타납니다. AI 역량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2026년의 숫자가 됩니다.